자, 오늘 이제 확통 첫 시간인데, 확률과 통계, 그쵸?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이 잘 기억나셔야 돼요. 순열이. 그죠? 기억이 안 날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해 줄 거고, 중학교 때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해서 고1 때 거까지를 총정리해 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우의 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무튼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가 사실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못 잡으면 고등학교 과정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 첫 단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이잖아. 그래서 이제, 순열과 조합은 이제 쉽게 말해서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배우게 될 건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확률이 그 다음으로 어려워요. 당연히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할 건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고 확률이랑 섞이면 조금 경우의 수가 쉬운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는 솔직하게 말해서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통계는 사실 거의 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더라, 그렇다더라, 뭐 카더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말장난이 주로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뻔한데 말장난을 섞기 시작한다고. 근데 애들이 이제 거기에 현혹되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다 놓치고 말장난에 이제 휘둘리다 보니까 문제 못 푸는 건데 내용은 굉장히 뻔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다 잘 풀 수 있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네, 따라옵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이 바로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 기억납니까? 경우의 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그지?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거. 중학교 수준의, 한자로 쓰면 좀 어렵죠? 그지? 우리 중학교 때 거를 한번 봅시다. 중학교 때 거. 중학교 때 거 우리 처음 배웠던 게 뭐였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우죠. 그쵸? 합의 법칙과 두 번째 곱의 법칙. 요거를 이게 바로 경우의 수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근간이에요. 더할 거냐, 곱할 거냐. 그죠? 더할 거냐, 곱할 거냐인데. 사실 경우의 수는 언제부터 배워요라고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과정이 이런 거죠. 주사위 하나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모두 쓰세요. 이게 초등학교 버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죠? 고사리 손으로? 앞 1, 앞 2, 앞 3 이걸 다 쓰잖아. 앞 4, 앞 5, 앞 6, 뒤 1, 뒤 2, 뒤 3 이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를 나열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2개요. 이렇게 쓰는 게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초등학교 때는 나열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고 엔드 그리고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죠. 맞아? 근데 여기서 조금 느낌을 잘 가져가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지는 거죠. 이걸 동시에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에라는 느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속적 개념, 동시의 개념,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와닿지 않는 건데 수학에서 동시라는 건 그러니까 연속적 개념도 동시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지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지라는 게 아니라 주사위 던져놓고 동전을 던져도 되고 동전을 던져놓고 주사위를 던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차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에라는 말을 들으면 at the same time, 영어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그 시간적 관념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잡고 갑시다. 경우의 수에서 정말 우리가 경우의 수, 확률, 순열 조합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동시에거든요. 동시에가 영어로 이제 수학에서는 an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집합에서는 뭐라고 써?
교집합을 사용하죠. A집합과 B집합에 함께 들어가 있어. 동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교집합 개념이기도 해요. 그죠? 동시에라는 건 교집합 개념이기도 해. 그래서 이 and라는 표현이 잘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되는 게, 선생님이 이것을 느낌을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이 AND가 아니라 END로 바꿔줄 거예요. END가 아니라 END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흐름을 시작을 했을 때 끝날 때까지 한 모든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점심 먹었죠? 점심 뭐 먹었어요? 그렇지. 장염. 요즘 또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거 유행한다고 하던데.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선생님 만약에 점심에 돈가스를 먹었다고 칩시다. 안 먹고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외모는 뭔가 먹고 온 외모인데 먹고 온 건 아니야. 알겠죠? 배고픈 상태. 지금 정말 배고픈 상태. 돈가스를 먹으면, 돈가스를 시키면 이제 그 양배추 샐러드도 나오고, 그죠? 양배추 샐러드도 나오고, 돈가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김치도 나올 거고, 보통 깍두기가 나오죠? 밥도 좀 주죠? 국도 좀 주죠? 그러니까 이걸 먹을 때, 나는 그럼 이런 거죠. 단무지, 김치, 돈가스, 양배추 샐러드, 국, 밥을 동시에 먹었어. 라고 얘기하죠. 수학에서 이걸 동시로 봐요. 근데 정말 동시에 먹었니? 그 돈가스와 그걸 동시에 먹으려면 동시에 먹는 방법은 하나죠. 그러니까 큰 믹서기에다가 돈가스랑 밥이랑 깍두기랑 김치랑 단무지를 다 넣고, 그쵸? 잘 안 갈리니까 뭘 부어? 국을 부은 다음에 갈아가지고 원샷 하면 동시에 먹는 거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동시의 개념은 뭐야? 밥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김치도 먹고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국도 마시고, 이걸 전부 다 동시에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로 가장 많은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윗도리, 셔츠라고 합시다. 셔츠, 윗도리, 셔츠와 바지, 그죠? 보통 이렇게 접어놓죠, 그죠? DP 할 때.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시다. 선생님 위에가 뭐 한 5개 있고요, 밑에가 한 3개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때 경우를 이렇게 따질 거야. 위와 아래를 동시에 입는 경우의 수.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뭐 물론 곱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 동시에라는 느낌이 정말 이상한 게, 정말 너 태어나서 위와 아래를 동시에 입어본 적 있어? 뭐 이렇게 동시에 입습니까, 이걸? 그죠? 이 동시에 개념이 그러니까 결국 흐름적, 그쵸? 일이 끝날 때까지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는 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끝난 게 아니면 그건 동시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주자면, 위에를 입었어. 선생님 셔츠를 입었어. 일 끝났어요? 그 셔츠만 내가 입고 출근을 했어. 어때요? 잡혀가겠지 뭐, 그치? 되게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만 입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안 되는 상황에 이때 동시에 일어났다고 개념을 하고, 그러니까 요럴 때 고배 법칙은, 그러니까 결국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개념 하에서, 그죠? 어떻게 한다? 곱하기를 한다. 경우를 곱한다. 그러니까 위에를 입고 1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1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에서 1 안 끝났고 순차적이어야 돼. 곱하기 뒤에 거. 그래서 총 경우는 15가지가 나와요. 사실 되게 간단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1번 옷과 바지 3개 연결되고 2번 옷과 바지 3개 연결되고, 그러니까 모든 티셔츠가 페어링을 몇 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3개까지 페어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짝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옷마다 3가지를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3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배 법칙이야. 그죠? 근데 그러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죠?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그죠? 이거는 뭐 동시에, 그리고 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얘는 또는, 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쓰면은 or 이라고 하죠. or. 그죠? 맞습니까? 수학에서는 합집합. 집합에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거는 어차피 or이라고 썼는데, 요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럼 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되게 예를 들기 좋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건데 서울에서 그놈의 서울에서 부산 그치?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차는 뭐 종류가 택시도 있을 거고 와우 택시 타고 부산 가봤어요? 장난 아니겠지 그지? 택시도 있을 거고 버스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빠차 뭐 아니면은 오빠차 그지? 친오빠 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라고 합시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야? 그러니까 자가용이 아닌 자동차가 아닌 방법을 얘기하자면 뭐 비행기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아시아나 없어진다 그랬나? 모르겠네. 아무튼 대한항공도 있을 거고 그죠? 비행기 아니면 뭐 기차 그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라고 합시다. 비행기거나 기차 뭐 자전거를 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선생님 고등학교 때 과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선생님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왕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이거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일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버린 거야. 도착을 하면서 끝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이걸 동시에 이용한다? 불가능해. 왜냐면 버스랑 비행기를 동시에 사용한다고요? 상반신은 비행기에서 발견되고 하반신은 택시에서 발견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니 물론 그렇게 질문하는 새끼들도 있었어. 선생님 상반신은 비행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반신은 택시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데 미친놈이죠. 그죠? 그럼 큰일 나잖아. 아니 물론 그런 비상식적인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학 과목이라는 건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따질까봐 혹시라도 선생님 제가 머리카락을 비행기에 살짝 두고 왔는데 이러면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따질까봐.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1이 마무리가 완전히 끝나면서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경우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셀 거냐면 이걸 더해야 돼, 곱해야 돼라는 기로에서 이게 1이 마무리가 된 건가? 여기서 흐름이 끝난 건가? 라는 고민을 한 번만 해본다면 아니야,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그럼 곱하기라.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끝난 거야. 얘랑 완전 달라. 그러면 어때? 그땐 더하기를 하신다.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경우의 수였어요. 동의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팍 되죠? 완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시에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at the same time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끝날 때까지 한 모든 행동을 동시에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니까 여기다 2번이라고 쓰지 말고 2번 그죠? 한자로 써줘? 고등학교? 고등학교 한자로 쓸 수 있어요? 오마이갓. 자, 봅시다. 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순열. 뭐 모를 수 있지. 우리나라는 그죠? 한자어가 70%이긴 하지만 한글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순열은 뭐냐면 순서를 중요하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확률통계에서 뭘 배울 거냐면 순열의 중복순열이라는 게 나올 거고 조합의 중복조합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총 4가지를 배우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원순열이라는 게 하나 껴있긴 하지만 원순열은 그냥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너무 중요해지는데 어차피 더하기 곱하기는 알 거고 이제 그럼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선택과 나열을 할 건데 선택과 나열을 고민하게 될 건데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중복이 허락되느냐, 중복의 여부를 따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순열은 중복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중복은 허락되지 않고, 그죠? 하지만 순서는 고려해야 돼요.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순열 조합을 뭐로 배웠죠? 퍼뮤테이션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뭐 기억할 때는 뭐야? R 퍼뮤테이션,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죠, 보통 책에서는. 그죠? 그래서 NPR 뭐 이렇게 해도 N 퍼뮤테이션 R. 뭐 선생님 뭐 내 맘대로 할 거예요. NPR 할 때도 있고 N 퍼뮤테이션 R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돼요. 그죠? 됐죠? 그런데 요거 계산하는 방법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N가지죠.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의 개수야. 얘가 서로 다른 것의 개수입니다. 왜 서로 다른 것의 개수라고 하냐면, 그죠? 서로 다른 것의 개수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중복이 허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 100개, 배 100개, 감 100개일 때 이걸 300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R은 뭐예요? 선택하는 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의 가지수. 선택의 경우라고 합시다. 선택의 경우. 선택의 경우. 그죠? 몇 개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수열의 성질을 설명을 하자면 그냥 짧게 설명할 거예요. 뭐 NP1은 얼마죠? N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N이 나와요.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요거를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N 퍼뮤테이션 0은요? 1이죠. 안 고르는 거. 안 선택하는 한 가지 경우. 안 골랐어. 한 가지예요. N 퍼뮤테이션 R이고. 그 다음에 N 퍼뮤테이션 N을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N 퍼뮤테이션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따질 건데, 그래서 N 퍼뮤테이션 그냥 3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건 뭐야? N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고르는 거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에 뭐 200명의 학생이 있어요. 졸라 많네. 많이 왔네. 이렇게 코로나인데 집단으로 모이고 지랄이에요. 그죠? 200명 모이면 안 되는데. 그지? 봐봐. 비웃냐? 잘 봐요. 까먹었잖아. N 퍼뮤테이션 3이라는 결국 뭐냐면 200명이라고 할 때 선생님이 이런 거야. 야, 내가 1등, 2등, 3등한테 상 줄 거야. 그죠? 그래서 1등한테는 순금 10량. 뭐 돈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정도 하겠네, 10량이면. 그죠? 졸라 좋겠죠. 그 다음에 2등은 순금 1량, 몇백만 원 하겠죠. 3등은 삼각김밥 1개. 안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애가 300까지야. 300명 중에 한 명 1등 하겠죠. 그런데 중복은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여기는 299명이 될 거고, 여기는 뭐야? 298명. 자, 여기서 느낌을 잘 살립니다. 300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1등을 줬어. 마무리가 안 됐죠.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299명 중에서 2등을 한 명 뽑았죠? 줄 세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N 퍼뮤테이션 3이라는 건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경우, 열을 세우는 경우죠. 열. 그죠? 그래서 이때 N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라 그랬죠? 가지수라 그랬죠. 몇 개? 하나씩 줄여가면서 3번 곱한 걸 말해요. 동의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눈이 너무 중요한데, 봐봐. 그러니까 대개는 스타트가 지랄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N제곱 플러스 NP K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뭐 곱하기 해가지고 땡땡땡에서 어디에서 끝나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여기서 환장을 합니다. 이거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봐봐. 선생님 쉽게 얘기해 줄게. 여기는 생각해보면 N 빼기 0이죠. 빼기가 기준이야. N 빼기 0이야. 0부터 뺀다고. 여기는 빼기 1이죠. 여기 빼기 2잖아. 그럼 3개면 0부터 빼니까 2에서 빼서 끝내주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 N 플러스 1에서 뭐 할까? K-1을 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렇지, n 플러스 1이야. 여기는 지금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1이 되겠죠. 땡땡땡 해서 맨 마지막에 뭐겠니? 그러면 플러스 1, 0 빼기 1 이렇게 세 번째가 여기죠. 맞아? 세 번째가 여기야.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잘 봐. 첫 번째는 빼기 0.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빼기 2죠. 맞아? 그러면 잘 봐.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갈 때 빼기가 얼마가 되고 있어? 빼기 4. 그죠? 그죠? 미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두 개를 줄여서 마이너스. 두 개 줄여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n 플러스 1,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n 플러스 1에서 요거에서 몇 개를 줄인다고요? 두 개를 줄여서 빼주시면 돼요. k-3.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별거 아닙니다. 얼만큼 줄여서 빼니? 두 개를 줄여서 뺀다고, 마지막 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k-1번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개수니까. 그치? 맞아? 지금 이해돼? 열 번째는 뭐겠어? 두 개 줄여서 빼는 거니까 빼기 8. n 플러스 1에서 미안해요. 지금 여기서 어떤 느낌이 잘못됐냐면 다시. 자, 그럼 여기 맨 끝에가 뭐게 오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처음 건 지금 n을 기준으로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n이죠. 0. n을 기준으로 빼기 1이잖아.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러니까 두 개를 줄여서 빼시면 되는 거야. 두 개 줄이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n에서, n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죠. n에서 두 개 줄여서 빼는 거라고. 마이너스 k-3이 이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두 개 줄여서 뺐다고. n을 기준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걸 놓고서는 계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어려운 문제는 이 두 개를 조금 귀찮게 줘. 근데 별거 아니야. 얼마를 빼고 있니? 그럼 마지막에 몇을 빼겠니? 이런 느낌이거든. 마지막에 몇을 빼겠니?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n을 기준해서 0 뺐고 1 뺐고 2 뺐죠? 그럼 열 번째는 뭐 빼겠어? No. 그쵸? 그러니까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자꾸 씨. 바보야? 첫 번째가 0 뺐다니까? 두 번째가 1 뺐다고! 100번째는 99 빼겠지? 알겠어? 진짜. 됐어? 됐어요. 좋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n 퍼뮤테이션 n은 n에서 시작을 해서 n-1 곱하기 n-2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땡땡땡땡 해가지고 1까지 곱하겠죠.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n을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라고 얘기해서 n의 계승이라고 합니다. 계승. 그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죠? 입 모양이 잘 안 보이니까 계승이라고 할 거고, 이걸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썼죠? n 팩토리얼이라고 썼었어요. n 팩토리얼. 이해되시죠? n 팩토리얼. 그래서 잘 봐야 돼.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n 퍼뮤테이션 r을, 그죠?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썼냐면 이런 거야. 5 퍼뮤테이션 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근데 여기다가 2 곱하기 1을 해가지고 밑에도 2 곱하기 1 해줘도 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위에도 5 팩토리얼, 밑에도 2 팩토리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거든요. 팩토리얼로 계산한다면 이걸로 증명을 많이 해서 그래.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얘가 3개니까 남은 2개죠. 5에서 3 빼서 2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위에 n 팩토리얼을 적어준 다음에 밑에는 n-r 팩토리얼을 써주게 돼 있어. 이해돼? 다시. 빨라요? 아니죠? 10 퍼뮤테이션 3이야? 위에 몇 개라고요? 3개야? 그럼 7개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위아래다가. 그럼 여기는 뭐예요? 7부터겠죠.
7개니까. 그래서 10팩토리알 10-3에서 7팩토리알 이렇게 쓰겠다고요. 됐어요? 선생님이 요거 고3 과정에서 요 내용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도 다 컨비네이션을 바꿀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또 싫어하는 대답한다. 네. 귀신 나오겠어. 잘 봐.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앞에 거, 여기는 뭐예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자, 그런데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고3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3 퍼뮤테이션 5 이런 건 없어요. 3명인데 줄 쓴 게 5명이야. 뭐지 이거? 그죠? 개소름 돋죠? 맞아? 개소름 돋지 않니? 가족이 3명인데 식탁에 5명이 앉아있는 거죠. 뭐야? 이모 삼촌 놀러 왔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가 있으니까 뒤에는 전체의 개수와 같을 수는 있어도 뒤에 게 커질 수는 없어요. 어디서? 순열에서는. 됐어? 중복 순열에서는 또 가능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 순열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퍼뮤테이션이 계산이 안 되면 원순열도 못 하고요. 중복 순열은 좀 다른 얘기지만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요거를 조금은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성질, 개념,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정리됐어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두 번째 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거 기억나시죠? 뭡니까?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은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조합은, 원래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대학교 가서 뭐 통계를 다루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순열이 아니라 조합 먼저 배웁니다. 조합을 배워서 조합을 가지고 순열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좀 반대긴 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조합은요, 중복은 허락되지 않아요.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도 중요하지 않고요. 조합,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써요?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쓰죠. 컨비네이션 R, 그죠? 그래서 영복을 입을 때도 위에 자켓과 바지의 색깔을 달리 입는 걸 컨비네이션으로 입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컨비네이션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피자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근데 피자는 옛날 걸 보면 치즈 피자 있어. 치즈만 들어간 피자. 페퍼로니 피자.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슈퍼 슈프림 피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다 섞어 놓은 게 뭡니까? 컨비네이션 피자. 조합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복도 허락되지 않고 순서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합은 어느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냐면, 자, 엄마가 심부름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고3인데? 너무한다, 그지? 잘 봐. 엄마가 이렇게 시키는 거죠. 야, 가서 우유랑 계란이랑 그 다음에 두부랑 엄마가 뭐 또 술을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막걸리 한 병 사. 너 막걸리 못 사는구나. 그죠? 미성년자는 살 수 없지. 그지? 우유, 계란, 두부. 뭐 하나 할까? 사과. 좋아요. 그죠? 우유, 계란, 두부, 사과. 그죠? 좋아요. 이렇게 사와.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래서 마트에 갔죠. 엄마 카드를 들고. 맞아? 마트를 갔잖아. 마트를 갔어.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여? 사과가 보이네? 그래서 사과를 담습니다. 그죠? 사과를 담고 졸라 사과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뭘 담어? 우유가 보이네. 신선식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유, 그죠? 좀 이렇게 생긴 우유들이 좀 고급지지 않습니까?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부를 담고 그 다음에 뭐 계란을 담았어, 그죠? 그러면 점원이 뭐부터 꺼내요?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담은 것부터 되게 논리적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잡고 계산 찍죠. 그럼 계란부터 띡 찍을 거야. 그럼 계란
이 영수증이 쭉 찍히고, 그 다음에 두부가 찍히고, 그 다음에 우유가 찍히고, 마지막에 사과가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을 들고 딸랑딸랑 들고 집에 갔어. 근데 엄마 영수증을 갑자기 보더니 뺨을 한 대 확 후려치면서, 야, 내 인연! 엄마가 뭐라 그랬어? 우유, 계란, 두부, 사과 사오라 그랬잖아. 그렇게 사왔는데요. 봐봐. 계란, 두부, 우유, 사과잖아. 순서가 잘못됐지. 이런 엄마가 집에 있다면 경찰 신고하거나 그쵸? 복지센터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가 나를 학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오라고 한 거지 순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런 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순서가 중요한 건 언제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햄버거를 쌓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 맨날 먹는 거로 얘기하네. 왜냐면 걔네는 그걸 철저하게 레시피로 관리를 하는 게 그 씹었을 때의 맛과 식감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 거랍니다. 그죠? 그 순서가 있대. 그건 순서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햄버거를 쌌는데 맨 밑에 토마토 놓고 고기 놓고 빵을 맨 위에 2개 놓으면 어때요? 집어 던지고 나와야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준 거냐, 그지? 그러니까 물론 뭐 내용물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섞여서 나옵니다. 앞뒤 2개는 순서가 중요한데 가운데는 순서가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앞뒤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나 가운데 건 또 순서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섞여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을 막 다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흐름을 잡을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건 장담하는데 모든 수학 선생님, 그러니까 10명의 수학 선생님을 놓고 한 100문제 그 경우의 수 문제를 주면 10명의 선생님들의 풀이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것도 있지만 이 100문제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마다 푸는 방식이 조금씩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개념, 곱한다, 더한다, 그 다음에 중복이냐 아니냐,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판단의 기준으로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질을 얘기해주죠. N컴비네이션 1은 여전히 1이죠. 그죠? 맞아? 고민하지 않을게요. N컴비네이션 0도 1입니다. 안 뽑는 거. 미안해요. 이거 N이에요. N개 중에 한 개 뽑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N컴비네이션 0은 1이고,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N컴비네이션 N도 1이야. 사실 N개 중에 N개 다 뽑는 경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이 컴비네이션만 뒤에서 따로 배워요. 컴비네이션만 따로 배웁니다. 이항계수의 성질, 뭐 이항분포 이런 거 시작을 해서 이항계수, 이항정리라고 해서 따로 배우게 됩니다. 컴비네이션만. 컴비네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N컴비네이션 R은 N컴비네이션 N-R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 지금 300명의 학생이 있죠? 그죠? 뭘 끄덕거리고 있어, 바보야. 이제 다 같이 바보가 되는 거군. 자, 3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냥 있다고 칩시다. 30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니까, 장갑 이런 것들이 막 떨이를 하겠죠. 그러면 장갑을 졸라 싸게 한 3개 샀어. 남은 걸. 너무 싸서 학생들 주면 좋겠다. 근데 3개밖에 안 남은 거야. 너무 싼데. 막 100원이야. 그래서 300개 사봐야 3만 원이니까 300개 주세요 그랬는데 이 새끼가 날 쳐다보더니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떨이에요, 떨이. 3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3개라도 주세요. 그래. 300원에 사왔어. 되게 고퀄리티 장갑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3개를 누굴 주지? 그러면서 딱 들어왔는데 300명이 나를 되게 초롱초롱하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저 새끼 뭐 들고 왔네? 누구 거지?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너랑 너 3명한테 이렇게 주면 297명이 학원을 그만두겠죠. 저 새끼 차별한다고. 아닙니까?
기분 되게 더럽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랑 너네 3명은 뒤졌어. 오늘 남아. 나머진 빨리 가. 그럼 이제 얘네들이 낄낄낄낄 거리면서 가겠지. 너네 뒤졌다 이러면서 가겠죠. 그래서 간 거 확인한 다음에. 그죠? 장갑을, 야, 내가 3개밖에 못 샀는데, 너네 3명은 내가 너무 애착이 가니까, 너네 3명한테 줄게. 하면서 죽인 거죠. 그러면 일찍 간 애들도 해피하죠. 얘네들은 골탕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얘네는 골탕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선물을 주니까 어때? 둘 다 해피. 양쪽 다 해피. 그래서 이 조합은요,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맞아?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고등과정에서 계산 3번이야. 그죠? 계산 과정을 한번 보자면 n 컨비네이션 R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n 퍼뮤테이션 R을 써놓고선 그쵸? 이걸 그대로 퍼뮤테이션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사실 줄 서는 경우가 없어야 되죠. 순서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서를 나누는 경우를 R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동의 가능할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에 거 퍼뮤테이션 뒤에 거라고 했을 때 뒤에 거 팩토리얼로 반드시 나눠주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하니까. 근데 아까 n 퍼뮤테이션 R이 뭐라고 했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잘 봐. 여기 봐. n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이 이게 바로 n 퍼뮤테이션 R이에요. 근데 여기 분모에 r 팩토리얼이 하나 더 있죠.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많이 바꿔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이게 되게 많이 등장할 거야. 그래서 이 짓을 이걸로 많이 바꿀 겁니다. 컨비네이션이 계산이 좀 편해야 돼서. 알겠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n이 나와줘야 돼요. 이 구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구조. 알겠죠? 구조. 맞습니까? 자꾸 아재 개그의 드립이 막 떠올라요. 이게 우리의 몸속에는 아재 개그의 유전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아재가 되면 아재 개그를 하는. 그죠? 구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9마리의 새 뭐 이런. 미안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계산법을 한번 써줄 건데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5 컨비네이션 2는 얼마죠? 라고 하면 10이야.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3은 얼마냐면 20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7 컨비네이션 3은 35. 8 컨비네이션 4는 70입니다. 많이 나와서 그래요. 요 4개는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뒤에 2로 끝나는 컨비네이션들은 암산이 가능한데 잘 봐. 선생님을 좀 해봅시다. 5 컨비네이션 2는 5 곱하기 4를 뒤에 거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은 1이죠. 맞아? 그래서 이 약분하면 5, 20 이렇게 돼요. 맞아? 그럼 잘 봐. 이게 머릿속으로 좀 되면 되는데 5니까 두 개죠. 5, 4인데 2로 하나 나눠져요. 5, 2가 되겠죠? 5, 2, 10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6 컨비네이션 2는요. 6, 5죠. 6, 5인데 하나가 2로 나눠져요. 그럼 3, 5죠. 15.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7 컨비네이션 2는 그래요. 이렇게 2로 끝나는 컨비네이션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빨라. 그래서 2로 끝나는 컨비네이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5 팩토리얼이 얼마예요? 120입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1, 2, 3, 4, 5를 다 곱한 거. 그죠?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6 팩토리얼도 외우라고 하면 뭐 720이긴 한데 이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선생님 그럼 만약에 7 팩토리얼은요? 7 팩토리얼이 나오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써요. 7 곱하기 6 곱하기 120. 왜냐면 이 순열과 조합의 그 특성상 뭐가 돼요? 마지막에?
웬만한 건 다 약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이거 다 계산해봐야 의미가 없어. 또 약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소인수분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7팩토리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7, 6, 120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선생님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순열조합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을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정리하고 이제 고등 과정으로, 고3 과정, 확통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리.